네. 근데 지금 그 당장 또 서둘러야 되는 탄핵이 방금 전에 저희가 서부학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이거 지금 그냥 그 평상시에 대선 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비상한 시기이고 앞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란은 끝난 게 아니고 도처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결심하고 움직여야 된다. 혹여 좀 나이브해진 거 아니냐. 예, 나이브해졌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기일이 5월 10일, 11일 이런데 이때 후보 등록을 해요. 그럼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일종의 법원의 농간이 시작이 되어서 출마가 불가능한 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아니 요거는 이제 설명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해주세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죠. 네. 그러면 이제 배당이 조만간 될 겁니다. 사실은 법원 간의 기록이 왔다 갔다 할 때 통상 아무리 짧아도 사나흘 일주일 정도는 걸려요. 네. 기록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통상 일주일을 계산을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은 빨리 보내겠죠. 어제 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제 바로 보냈을 수도 있다. 그건 너무 빠른데. 그래도 오늘은 갈 거다. 오늘은 기록이. 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의 기록이 내려가면 거기서 배당을 해서 재판부가 정해질 거고. 근데 이거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이 아니고 사실심인 고등법원 하급심 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공판이 한 번은 열려야 됩니다. 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배당되고 나서 재판 기일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검찰과 피고인 측에.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려가서 재판부 배당이 오늘 중으로 될까요? 오늘 중으로 되면 되게 좀 이상한 상황이고 아무리 빨라도 5월 7일 연휴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니까 5월 7일 날 재판부 배당이 되고 아무리 빨리 잡아도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재판기일이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장 5월 12일부터는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렇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5월 12일부터. 12일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를 재판 때문에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다른 당의 후보들은 다 선거운동 하는데 선거운동 하루 하지 말고 재판 나오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이거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첫 번째 기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 요거 끊어서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해하시니까. 맞아요. 첫째, 대법원이 오늘 보냈다. 그리고 오늘 이미 준비해놨다고 보고 저들은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 때. 아니 그게 7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고 배당했다 오늘로. 그러면 오늘 그 판사가 이제 우리 쪽하고 그다음에 검사 쪽에 그 소위 이제 전달하는 걸 심리 언제 하겠다 이렇게 재판기일 통지서 재판기일 통지서 갔어요. 그러면 연휴에는 못 열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못 하죠. 그러면 최고로 빨리 열 수 있는 게 5월 7일. 7일? 아니요. 7일까지 연휴예요. 아니 그럼 5월 그럼 8일. 아니 예를 들면 어버이날. 5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32일이잖아요. 오늘이 D-32에서 지금 5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7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 심리 기일을 지정했는데 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에는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나가야만 재판이 성립되나요? 선고할 때. 아니 형사재판도 물론 피고인이 계속 안 나오면 걸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아니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한 번 안 나갔다고 바로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죠. 그다음 근데 선고는 아니고 어쨌든 심리는 해야죠. 그러니까 심리와 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냐?
당일날. 네, 당일날. 하루에 즉일 그냥. 선고. 예, 그걸 이제 즉일 선고라고 하는. 네. 즉일. 그날 선고하는 거. 네, 바로 그날 심리하고 그날 선고해 버리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교통 위반 딱지 과태료 이런 거 받잖아요. 즉결 심판 같은 분위기인데. 과태료 같은 거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받으면 이제 그거를 좀 깎아 주십시오 하고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간이 절차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거는 즉일 선고를 하죠. 근데 이건 못하는 사안인데 할 수는 있죠. 법률적으로 못한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근데 그건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건 이미 노골적이야. 이미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법 선고가 5월 8일 날 끝난다고 보세요. 5월 8일 날. 네. 그냥 심리 열고 그 당사자가 안 나갔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은 봅니다만. 그러면 27일이 남아요. 그렇죠. 오늘로부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재항고를 할 경우 7일 이내에 나 재항고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대법이 안 받아줄 수 있나요? 그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제 7일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20일 남았어. 2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내야 상고 되죠. 이유서. 상고 이유서.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내면 그건 20일은 법이 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7일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재판 기일을 다음 날 잡을 수 있나요? 아니 그리고 이제 통상 상고한 측으로부터 만약에 이제 재판을 새로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고 하면 이제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재상고를 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라라고 이제 기간을 20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일 만에 상고 이유서가 들어오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검찰이 되겠죠.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상고 이유서가 들어왔으니 이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열흘 이내에 당신들 입장을 내라. 이렇게 또 열흘을 줘요. 근데 열흘인데 하루 만에 하겠죠, 그거. 그렇죠. 검찰은 그렇죠. 하겠죠. 바로 준비했다가 바로 그러면 그래도 6월 28일. 6월 3일은 지났지. 그러면 제가 지금 최하로 줄여가지고 지금 확보되는 시간이 28호 33일입니다. 그러면 6월 4일이네. 6월 4일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재판 선고를 하더라도 기록을 또 대법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기록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록이 이렇게 그 대법원에 접수가 됐으니 20일 이내에 상고유서를 내라고 할 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당사자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게 당사자한테 전달이 된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근데 그거는 그냥 로펌에 보내면 받은 걸로 친다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거를 서부학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그 자체가 어떤 정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임의고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잠깐만요. 이 27일은 임의 규정 아니에요. 27일은 법이 정한 거예요. 요거는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거는 법이 정해져 있어서 27일은 반드시 보장되는 거다.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안 할 조짐이 보인다. 그런 건 다 탄핵해야 돼. 그러면 다 탄핵하는 거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서 그래서 대충 따져 보니까 어제부로 37일이 확보되더라고요, 의원님. 아무리 빨라도 이거는 막 무리를 더해서 그러면 그 좀 아까 서 교수님의 얘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법 판사가 이미 7부로 예정돼 있다. 그럼 이 7부로 예정되는 순간 의심받기 시작하는데 이 7부가 5월 8일 날 그냥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그날 이제 그날 즉일 심판을 해버린다. 그럼 탄핵시켜야 돼. 그러면 그 고법 재판 선제 탄핵을 시켜야 된다.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탄핵에 찬성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옛날에 그 역적들은 삼족을 멸했잖아요. 조선 시대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는 말과
그 국민에 대한 호소로 표를 얻어서 너네 다 해결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이해지는데 이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투를 저는 방통위에서 전투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교육위 등등 열어서 김건희랑 싸우라는 거예요. 예, 예 전투해라. 계속 교육이 왜 숙명여대 그 저기를 안 하는 논문 취소 안 하냐. 이게 다 취소를.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상한 거. 그래서 우리가 네. 그렇게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권한을 위임했는데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조그만 사람이 있잖아요. 네. 가장 권한을 많이 위임한 게 사실은 헌법재판소 판사들하고 대법원 판사들이에요. 대법원장이에요. 권한 의미 있는 권한을 가장 위임 많이 한 쪽이. 예. 그 조이대가 지금 제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고 언론이 저를 과격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팩트에 기초한 규정입니다. 어느 언론이 의원님들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과격하대요. 다 지금 뭐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찍어서 이제 권성동이 받아 쓴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사법 쿠데타고 3차 내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내란의 조짐은 지기현 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법부 내에 처음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일어났을 때 조이대가 내부 대책회의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장 발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이미 이런 뭔가를 하는 TF가 있다고 봅니다. 내부에.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저들이 기이한 행동을 할 때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으로 대응해야 되고 김용남 의원님이 동의하시잖아요. 고법이 즉일 심판의 조짐이 있다면 탄핵해야 된다. 준비해 놔야 되는데. 그거야 뭐 그렇죠. 당연한 거지. 그건 뭐 아예 진짜. 아니 근데 이미 지금 짜져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명백한 선거 개입인 거고 어찌 보면 이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대법원에서 규제하겠다. 우리가 대선 후보는 선출하는 거야.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투표 용지에서 이재명 지우겠다.